이제 도시계획 도면이고 지목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고, 오른쪽은 그곳에 있는 위성 사진이죠. 자, 공장들이 막 주변에 많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인허가 문제 또는 맹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 공부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쓴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가 도로, 현황도로 책을 공부하여 인허가 및 맹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동영상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질문, 제 책에 대한 질문,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저희 DDR 부동산 연구원 네이버 카페로 해주시고, 다만 분석 문서가 필요하거나 허가권자 불허 보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유료 상담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의 카페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카페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고 기준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기 남부에 반도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은 곳에 지정이 됐죠. 그래서 그곳에 농지를 취득해서 카페를 지으려는데 농지 위에 무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진입로는 비포장 상태로 국유와 공유로 되어 있고 소하청 구역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농지에 카페를 지으려면 첫 번째, 근생 카페인 휴게음식점이 허용되는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되는데, 두 가지, 근생 카페가 허용되는지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무엇인지는 앞 시간에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고 가능 여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니고 또 일반 농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농지의 근생 시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청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진입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은, 이곳은 전부 소하청 구역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조그맣게 상거리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지금 하천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하천 옆에 이제 가드레일이 쳐 있고 비포장 상태의 진입로가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의 길은 포장 상태로 이미 여러 곳에 이제 공장 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4m 내외의 도로들을 가지고는 교통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신규 허가는 엄격하게 하면서 도로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일시에 다 지자체가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도로 등이 미설치된 곳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기반시설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 오른쪽도 사실은 국유인 국어가 말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넓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청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왼쪽은 이제 도시계획 도면이고 지목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고, 오른쪽은 그곳에 있는 위성 사진이죠. 자, 공장들이 막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진입로는 4m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이제 서둘러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입로, 이 부분 말입니다. 이 진입로, 여기는 이미 공장들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진입로까지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물론 이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뭐 1000제곱미터라든지 5000제곱미터라든지 이상이 되는 뭐 지자체마다 조례로 따로 정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카페를 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이 도로를까지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길을 따라서 있고, 여기가 지금 이게 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는 이미 충분한 너비로 있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은 이 진입로가 공로인지를 검토할 것이고, 공로이어야만이 개발행위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공로가 아니면 또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개발행위를 또 받아야겠죠.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를.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없으므로 또 양성화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양성화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게 됐을 때, 만약 이걸 양성화를 하게 되면 이 농지 전용부담금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적 제조사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를 지적 제조사지구로 지정을 해서 작년에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적 제조사 사업 계획에 이 도로를 지금 어떻게 해놨는지. 왜? 여기는 규모는 국어이고 소유자는 국가 및 지자체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도로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사업계획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원칙적으로 이런 도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소하천 구역이니까 소하천 구역에 하고 지금 도로하고 지금 사실은 연결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실제 물줄기와 지적이 다르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허가청도 이런 판단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없고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모아서 토지거래 허가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는 이제 별도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개발행위 허가만 이제 검토를 해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가지를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 58조에 보면 개발행위 기준은 5가지인데 그 중에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불허할 수 있는 또는 불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허가 기준 표를 보시면 1.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이건 문제 안 되겠죠. 2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은 문제될 건 없고, 4번은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물의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우 상태, 무루 배수, 하천 호수의 습지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래서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냐 부조화냐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막강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도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건축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가지고 개발행위가 기준이 맞는지 또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를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기준 중에 불허되는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경험 많은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로부터 허가권자의 관행적인 재량적 해석에 따른 허가 범위를 파악한 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이 책임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앞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담당자는 이런 생각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무실에 이제 인허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취득이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지목이 전이지만 오래된 사후신고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이런 경우에 500여 평 전부를 지목 변경할 것인지 멸실 후 신축할 것인지 또는 건축과 농지를 두 가지를 다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 토지용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을 여러 실과를 다니면서 정확히 알아본 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행위가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내외의 진입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만약에 이걸 1종 근생 휴게음식점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2종 근생 휴게음식점으로 한다. 1종 근생은 면적이 좁잖아요. 3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 사실은 2종 근생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살아나니까 말이죠. 진입로는 비포장이지만 국공유이고 너비가 4m가 미달된 곳이 있으므로 허가청이 이 진입로를 2종 근생 휴게음식점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이므로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기준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 내에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게 허가해야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이렇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느니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 확보 의무는 허가 신청자에게 있고 국토계획법 58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1종 근생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되지만 2종 근생은 너비 4m를 확보해야 하나 이곳은 비도시 읍지역이므로 건축법 도로 지정의 예외로 건축법 6조에 완화 규정이 있고 국토계획법에도 조례로 너비 4m 미만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시청 앞에 있는 토목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이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할 거냐 또는 양성화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건축은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하였고 1973년 1월 전 또는 1990년 6월 7일 전에 농업인 주택에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불법 모가가 아니라 법률 미비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1988년에 양성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건축이나 개발행위 허가가 없어서 그냥 농지전용 신고만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진입로 부분을 지금 현행 기준에 맞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진입로가 미달된다고 해서 개축이나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지목이 대로 변경될 수 있고 진입로는 비포장이지만 국공유 도로 및 교량을 누가 언제 어떤 필요로 개설했는지에 따라 개축 및 양성화 기준에 맞는 진입로가 확보되었다고 개발행위와 부서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면사무소나 건설과 등의 이 기반시설에 언제 어떤 이유로 개설이 됐는지 그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여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지적재소자 사업지구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 수요가 몰려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새로운 허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내의 그 수립 지침은 상당히 어려운 허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1항 2호에 보면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은 2023년 지적재수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 사실상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포장 도로 및 교량은 지목이 국어 및 임야 위에 존재한 것 같은데 이 마을 안길 및 농로는 지적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에서 사업 시행자 및 지자체는 이 도로 및 교량을 어떻게 정비할 예정인지 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재수사 사업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 계획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지의 일부가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상류에 저수지가 있는데 실제 물줄기와 지적이 다르므로 소하천 정비 계획에 치수, 이수, 친수 등을 확인해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2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 도로의 지목이 국어인데 이 도로가 소하천 정비 계획에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 도로 때문에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도로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되겠죠. 또한 기존 도로의 너비가 개발행위가 기준에 미달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부서의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휴게음식점 등이 설치될 수 없는 상수보호를 위한 지역에 해당되는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구입해서 이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에 오래된 건축물이 있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있었던 사후신고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은 무허가이므로 진입로가 확보 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구역을 가로지르는 상당한 너비의 교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행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 마을 한길 및 농로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미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부서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여러가지 법령 및 재량권을 확인해야 될 분야가 많아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허가를 신청해 보지 않고 사전에 모든 걸림돌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허가조건부 계약을 하거나 사전에 시군청에 최대한 많이 확인해 보고 취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한 질문은 저희 네이버 DDR 부동산 연구원 카페에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은 유료 상담을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토지 가치 분석, 인허가, 맹지 탈출에 대한 5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멤버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